네, 그 권장관님. 네. 1차 질의에서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조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이어서 20대 청년 우울증 문제 이걸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네. 저는 20대에 좀 집중해 봤습니다. 네. 20대 청년들이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현황을 봤더니 2016년에 우울증 환자가 64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83만 명으로 약 30%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5년간 우울증 환자 총 환자가 370만 명이고요. 이들에 들어간 진료비가 약 2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특히 20대 청년 우울증 환자를 살펴봤는데 2016년에 6만 4,50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4만 3천 명이었어요. 약 2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약 한 30%가 증가한 반면 20대는 2배가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 우울증,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를 봤더니 굉장히 눈에 띄는 통계예요. 2016년 35,700에서 지난해 92,300명으로 늘었어요. 약 3배 가까이. 그러니까 평균 증가율이 30% 정도인데 여성 20대는 약 10배 가까이가 는 거죠. 300%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10대 여성 우울증 환자도 같은 기간 12,400명에서 25,000으로 늘었어요. 10대 여성 우울증 환자도 약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대로 이제 나이 먹어가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되게 청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간에 이 청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없죠? 네, 그걸 조금 왜 그런 이유가 이런 자살자들이 20대 청년에서 그 우울증이 늘어나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한 자료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20대 우울증 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작년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연령대별 사망 원인 현황을 살펴봤는데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은 극단적 선택이 사망 원인 1위예요. 그 중에서 정신적 문제가 또 1위고요. 20대는 근데 이게 보통 한 34% 정도인데 20대는 무려 54.4%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그 사망 원인 중에서 극단적 선택이 54.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사망자 절반이 극단적 선택을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극단적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살폈더니 20대 청년이 약 8,732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이 64.9%인 5,670명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굉장히 여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20대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게 인구 대비 서울은 1.84인데 비해서 전남은 1.41인데 비해서 서울이 1.84로 좀 더 높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나 결혼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제 서울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고립감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급증하는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20대 청년의 우울증, 특히 20대 여성의 우울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총리님하고 민간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청년 대책 중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조기 중재 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네.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도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첫 조금 빨리 더 나중에 늦었습니다.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고요. 사전 예방 심리 상담 등 사례 관리팀이나 정신 전문의 확보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고요. 특히나 심리 상담사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 질병 코드를 세계보건기구와 협의해서 신설하기로 했죠.
이 방안을 저희 의원실과 공유 좀 해주시고요. 좀 예.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약가인화 관련해서 계속 권 의원님한테 약가인화 집행정지로 인한 국고손실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약가인화 처분을 하는데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많이 걸고 있죠. 네. 최근 10년간 약 한 58건 정도였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부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가이나 급여 범위 축소, 리베이트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가 어김없이 약가 인하를 정지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죠.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그게 거의 되면 100% 다 인용이 돼요. 맞죠? 문제는 이렇게 집행정지가, 그러니까 약가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약가를 인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현행 법상 그렇죠.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 국고 손실이 약 4천억 정도예요. 맞죠? 네.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런 오리지널 약가이나 소송 및 급여 범위 축소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네. 근데도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약값을 받겠다 뭐 이런 꼼수 아니겠어요? 네. 이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41조 3을 보완해서 제약사의 약가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재판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기 이제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들 좀 검토를 받고요. 네. 그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대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이게 제약사의 어떤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만약에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손실보상액을 상당액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법에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 내주시고 입법화를 좀 서둘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